안녕하세요. 이번 2018학년도 경기도 중등 임용에 합격한 표애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에 제 개인적으로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여기에 쓰기 위해서 언제부터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여기다가 숫자 몇 개만 하나 써볼게요. 놀릴지도 몰라요. 되게 좋다. 이번에 시험 보러 때 갔을 때 분필이 딱 부러지는 바람에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물백목이라잖아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긴장한 탓에 이게 딱 하니까 뭐 어떡해요. 그냥 했죠. 근데 되게 좋네요. 제 학번은 98학번이에요. 여기 혹시 90년도생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98학번이고 원래는 컴퓨터 임용을 준비했어요. 처음에요. 컴퓨터 임용을 준비하는데 이때 7차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컴퓨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3개년도를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리고 그때 경쟁률이 뭐 7대1, 5대1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껌이잖아요. 근데 되게 안일했던 마음에 낙방을 계속했어요. 낙방을 계속하다가 경기도에서 뽑는 인원이 180명 막 이렇게 하다가 51명? 나중에는 뭐 11명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와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선생님을 되려면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요. 뭐 중간에 뭐 졸업하고 2002년도에 졸업하고 기간제도 1년 했었고 컴퓨터로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2007년도에 알아본 끝에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대요. 편입하면. 제가 교직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른 과 가서 편입을 했더라도 그 교직 이수할 수 있는 과에 가면 또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2년 다녀보자.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대학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노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대학을 골랐고 가서 그때 이제 영어 임용을 시작하려고 2007년도에 다시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년을 대학을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임용을 하려니까 학교도 2년 다녔고 또 빚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때 또 엄마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사립대학교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또 받고 이러면서 빚이 생겨서 갚아야 되니까 나오자마자 또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영어 자격증이 있으니까 기간제를 뽑아주더라고요. 뽑아주면서 저는 이제 다시 일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해봐야겠다. 거의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 두 분은 그래도 베이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이과, 문과를 넘나드는 이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이것도 영어 교육과 아니에요. 둘 다 교직 이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이스가 진짜 이런 베이스가 없어 진짜. 완전 마이너스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하는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일을 병행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제가 기간제를 알아봤고 때마침 기간제 원서를 냈는데 은사님이 계세요. 쪽팔렸어요. 근데 올해요. 그래서 운 좋게 돼가지고 거기서 1학기 동안 하고 돈을 벌어서 또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때부터 하는데 사실 6개월에서는 저의 그 제로 베이스는요.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만회가 안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과는 달리 저는 아침에 교생 실습할 때 일찍까지 뭐 늦게까지 공부하셨다는데 저는 8시 반 출근이면 최소한 7시 한 15분? 20분까지 가서 제 시간을 1시간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일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돈이라는 이익을 얻으면서 내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침 시간 1시간은 내가 꼭 쓰지 학교 가서. 아무도 없어요 가면. 그 게이지 고시는 부지런한 선생님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을 보고 싶으면 인강을 받고 보캐블러리를 외워야 되면 보캐블러리를 외웠어요. 왜냐면 보캐블러리가 뭐 완벽하게 일반 영어에 대한 점수를 당락을 좌우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우리가 이렇게 딱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몇 개 있어야지 풀리잖아요, 사실. 그 메인인 띠 아이디어도 찾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막 수두룩해, 모르는 게.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려면 보캐블러리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로 바닥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외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2011년도에는 영정강의라는 게 또 있어요. 영정강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 가서 이번 2차 때처럼 똑같이 그때는 수업 지도안도 쓰면서 수업 실현도 하면서 면접도 보고 또 이게 됐어요. 2011년도에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정말 가기 싫은 곳, 연천이에요. 연천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학창시절만 밖에 나왔다. 현재도 그쪽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그쪽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희망 발령지 연천으로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운 좋게 그쪽으로 어떻게 배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정강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년 동안 내 머릿속엔 임용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카페에다가 글 올리세요. 저 삼수했는데 이번에 컷하고 5점이 차이가 나요. 저 그만둘까요? 비웃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해보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뭐 될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저도 뭐 컷에서 얼마 떨어지고 이런 경험이 되게 많지만 그게 차이가 엄청 큰 게 아니라 약간의 운과 그날의 컨디션? 그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뭐 삼수했어요. 저 2번째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선생님 정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교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좀 더 안정된 직장에서 앞으로 5세가 된대요. 2022년부터. 65세까지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이걸 택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 입장에선. 제가 이번에 합격하고 나서 뭐 저의 초등학교 은사님, 중학교 은사님 연락드리고 제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 20대 때 된 친구도 있어요, 임용. 전화했더니 우세요. 이런 날이 왔구나 하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삼수해보고 그만하신대. 이게 자기가 다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도 저는 일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 여기 중간에 2013년도에 35이었거든요. 이때 12월 달에 막차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했고요. 2016년도에 아기도 낳았어요. 네. 그러면서 공부는 놓지 않았어요. 제가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교행직으로 건너갈래. 뭐 가장 뭐 교육하고 관련 있다. 하지만 저는 아마 교행직 가서 붙었다고 해도 행정일 다 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임용.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또는 졸업하고 이렇게 계속 뭐 전공까지 바꾸면서 한 이유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로 여태까지 살았던 거고, 여태까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선생님 말대로 퇴근하고도 전 남아서 공부도 하고 많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이 좀 도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 20년 좀 굴렀으면 이제쯤 어디 가서 계약서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가를 두고 어떻게 선생님들처럼 뭐 아침에 가서 이렇게 저녁 때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딱 머릿속에 생각했던 건 있는 시간이라도 쓰자. 내가 출근했다고 치고 9시부터 5시까지만 하자.
그 생각을 계속 머리에 두고 했기 때문에 어떤 슬럼프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연애하면서 헤어지고 뭐 20 없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만나고 결혼하는 이분 첫남자 아니에요. 네, 저도 연애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랬죠. 많이 울고 막 마음 아프잖아. 막 카페에 오면은 글 올라오면은 막 지금 수험생들이 막 헤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시 연락할까요? 막 이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그분들을.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와서 아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공부를 했고 9시부터 최소한 17시죠. 4시간을 확보하자. 그럼 알기는요? 친정 찬스. 저희 집이 연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시부모님이 다 연천 사세요. 근데 시부모님은 주중에 일을 하시지만 또 저희 아빠가 작년 또 5월 달에 이건 고마운 일인지 뭐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시던 사업을 이렇게 접으셨어요. 그래갖고 또 아기를 봐주실 여력이 더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승케이 또 봐주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저는 이후에 가서 아기를 보고 씻기고 같이 자고, 만약에 그날 좀 더 필요한 일이 있었다 하면 애기들이 대부분 10시 전에 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10시, 그러면 22시에 자면 전 그때부터 이 시간을 또 확보하려고 했어요. 애기 잘 때 옆에, 애기 자는데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울 수 있으니까. 그냥 옆에다가 책상, 쬐끄만 거, 상이 있잖아요. 책상 같은 거 하나 펴놓고, 요즘에 독서등 되게 희미한 불빛 잘 나오잖아요. 그 불빛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 켜놓고 공부했어요. 필요한 거.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점심시간 1시간 뺀다고 해도 뭐 다 충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의정부를 살 때도 있었고, 의정부 아시죠? 의정부 살 때도 있어서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다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와서 공부를 했는데 반은 헛생각하고 반은 공부하고 될까? 안 될까? 올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명이 이거 지을 리을 맞은 이 이명은 한 번 떨어지면 1살 먹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시간이 많았어요. 아침에 뭐 의정부에서 7시에 나오면 여기 오면 8시, 8시 반? 김밥 한 줄 먹고 들어가면 9시도 안 되죠. 그 시간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가. 시간이 그렇게 많았어요. 애기가 밤에 깨지도 않아. 없어, 그런 애기. 그런데도 그 시간을 활용을 잘 못했던 거죠. 감사한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은요, 참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저 고시원에 있어봤거든요. 고시원에도 있어보고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자체가,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엄마가 되면은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책임감도 많이 생겼어요. 나 하나? 우리 엄마가 용돈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근데 우리 애기를 보니까 이 애기한테 그냥 맞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내가 저희 시엄마한테 이랬어요. 어머니, 내가 맨날 얘 우는 거 보고 제가 나가잖아요, 도서관에. 그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이랬어요. 너무 눈물 나는 거야, 그때. 왜냐하면 애가 울고 있어요. 난 내 가방 쌌어. 막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얘는 내가 선생님이든 말든 얘한테 난 엄마일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야. 얘도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배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도 작지만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좀 더 채찍질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가 아니신 분도 훨씬 많을 거예요. 주부가 아니신 분도 훨씬 많고 지금 시험 막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아까처럼 조금 더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누구는 6개월이 걸리는 시험일 수 있고 저처럼 누구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원하면은 하셔야죠. 그쵸?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어차피 언젠간 죽을 목숨인데 한번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나 이거 나중에 뭐 물론 지금 다 능력 있으셔서 딴 직업 갈 수도 있어. 근데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 뇌구조 속에는 그 30%, 40%, 50% 이상이 교원 임용, 영어 교원 임용 이것만 있을 텐데 그거 포기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지만 자기 스타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못하는 축에 속했고 못하는 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쨌든 왔지만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하시면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많이 봤습니다. 합격수기 선생님들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래 나도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3년 했다고 좀 더 5년 했다고 그냥 나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마세요.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영어 하니까 하다못해 학원 강사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서 꼭 이루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뭐 가서 힘들어도 저는 울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극복하는 힘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경기도 그 서류를 내려오래요. 그래서 신체 검사도 받고 급하게 또 연천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또 굉장히 멀어요. 왜 의정부에서 안 보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